밥상 뉴스. 네,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? 예, 비행기 타는 딸기 이야기입니다. 딸기가 비행기 타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예, JB 그 비행기 언제 마지막으로 타보셨어요? 몇 년 됐죠? 그렇죠. 네. 지금 뭐 코로나19로 이제 비행기 타본 지 한참 지났는데요. 하지만 이제 딸기는 비행기를 타고 홍콩과 싱가포르 심지어 전용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. 네? 전용기, 딸기 전용기. 에이, 그런 게 어디 딸기 정말 그렇다니까요. 제 말을 믿으세요. 딸기만 실어나르는 화물기가 있습니까? 네, 혹시? 네, 그걸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. 오. 예, 어제 대대적으로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딸기 수출 소식이 여러 언론사에 보도가 되었습니다. 딸기 전용 항공기를 이제 그 대한항공과 협업을 해서 예. 1일부터 이제 5개월간 홍콩 노선에 이 딸기 전용 항공기를 매일 2번 배치를 하고요. 오. 뭐 PCR 검사는 안 해도 되겠죠. 예. 예,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싱가포르도 전용기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예, 이제 총 4월 달까지 한 약 400대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5,985톤의 딸기를 수송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수출 보조를 한 거죠. 네. 오, 되게 비싼 몸이네요, 알고 봤더니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뭔가 좀 긴급 조치 성격이 있는 거예요? 그럼 이게? 아니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항공 물류가 많이 꼬여 있었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딸기가 지금 본격 출하철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수출 업체에 한 7% 정도의 물류비를 지원을 해서 잠깐만, 지금이 본격 출하철이에요? 네, 이제 딸기는 딸기에 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거는 이제 정말 옛날 분. 이제는 제철이 겨울로 옮겨졌죠. 네. 그렇구나. 네. 야생 딸기 참 맛있었는데. 네. 그죠? 산딸기. 맛있어. 딸기팅 해보셨나 봅니다. 네? 딸기팅이라고 왜 딸기팅. 70년대까지 딸기밭에서 미팅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까요? 막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까? 네, 저기 서울대 전혀 모르는. 수원 딸기밭에서 딸기팅이라고 있더라고요. 보리밭은 모르겠지만. 네. 네, 계속하시죠. 네. 네, 근데 뭐 외국에서도 딸기 굉장히 인기 많고요. 특히 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 딸기가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? 예. 그리고 뭐 최근에 이 농식품부가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이번에 이제 100억 달러 수출 실적, 뭐 김치, 인삼, 그래서 이렇게 100억 달러 달성했다고 굉장히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네. 그래요? 예, 뭐 칭찬받을 일이기는 맞지만 이게 좀 속내는 간단치가 않습니다. 일단 오늘 이제 딸기만 말씀드리면은 딸기는 수출용 딸기 단지가 따로 있거든요. 주로 이제 경남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. 네. 또 내수용하고는 좀 품종도 다릅니다. 내수용은 주로 우리가 설향 품종을 먹거든요. 설향 들어본 예, 거지. 많이 익숙하시죠? 예. 예, 근데 이제 그 수출하는 거는 죽향이나 매향, 뭐 금실, 뭐 킹스베리, 뭐 그래서 약간 경도 딱딱해서 좀 옮겨가는 동안 상처가 덜 받는 그런 품종을 좀 심거든요. 예. 근데 그동안 문제는 이 딸기 수출 육성을 위해서 좀 많은 보조 정책들이 있어 왔는데 이 정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. 예, 뭐 딸기의 경우 대표적으로 항공 수출 물류비를 지원을 하면서 이 수출이 증가한 사례인데요. 앞으로 이런 수출 물류비 보조가 사라져야 되고요. 왜냐하면은 이제 WTO 체제다 보니까 그런 이 산업이 계속 이렇게 자생성을 갖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해외 특히 동남아에서 한국 딸기가 상당히 인기였는데 이거는 국가 보조가 좀 어떤 견인한 측면이 있다. 네, 뭐 한국 농업 매우 취약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전략적으로 수출 정책을 써온 품목이 이 백합하고 국화 같은 그런 절화, 그러니까 화해 그리고 인삼, 파프리카, 팽이버섯 같은 품목들이 있거든요. 네. 뭐 1998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딸기라든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과일, 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출하려고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을 해왔는데요. 2022년, 그러니까 내년까지 딸기 1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세운 게 한 10년 전이었어요. 예, 근데 올해 지금 보니까 5,370만 달러, 그러니까 약 634억 원 정도의 이제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1억 달러는 달성을 못했고, 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건가?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. 실적 달성용으로 네. 집중 출하하고 있다. 네네. 뭐 특히 이제 동남아에서 근데 인기가 있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. 네. K 딸기라고 해서 뭐 K베리, K 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. 뭐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딸기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동남아 관광객들이. 그래요? 예, 그게 되게 인기였고. 그렇게 인기가 있었구나. 예,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국에 가서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뭐 수출도 하고 그랬지만 이 속사정이 좀 복잡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동남아에서 바나나 들여오고 네. 망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동남아는 들어오죠. 우리로부터 딸기 가져가고 이러는 거예요? 뭐 막교환 형태는 아닌데요.
예, 이 수출 업무 자체는 AT, 그러니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하고 있고요. 실질적인 어떤 공기업이잖아요. 국영기업이기도 하고. 근데 2023년까지 이 해외 수출 그 마케팅 비용을 줄여가야 되는 그 협정이 있다고 해요. 앞으로 이제 국가 보조를 줄여가야 된다. 네, 그렇죠. 근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? 수출 경쟁력이 있겠느냐? 국가 보조가 줄어들면. 예,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수출용 딸기가 내수로 풀려버리게 되면은 기존의 또 딸기 농가들과 내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거든요. 딸기 가격은 확 내려가 버릴 수도 있죠. 예,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죠. 그리고 이 수출 물류비 보조가 어떤 특정 수출 업체에 들어가는 건데 어떤 공적 자금이잖아요. 이게 그 특정 업체에 가는 거는 온당한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. 이게 특정 업체 지원으로 결국은 귀착이 되는 겁니까? 뭐 그럴 수도 있죠. 7% 정도가 이번에 물류비 보조로 들어갔거든요. 예. 네. 그럼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네요, 또. 그렇게 예, 보면. 우리나라가 또 농업 대국은 아니다 보니까 이 농산물 수출 소식 자체가 흔하지는 않아요. 그러다 그러니까. 보니까 어떤 성과를 드러내긴 좋은데 문제는 어제 알셉이라고 그 아세안하고 그리고 15개의 그 국가하고 아주 초대형 자유 무역협정, 그러니까 FTA를 맺었는데요. 이걸로 겨우 농업계가 1년에 피해액이 77억 정도뿐이다라고 산정이 됐거든요. 예, 그게 어제 국회 비준을 통과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이 딸기 수출했다고 몇 톤 수출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네요. 나중에 한번 종합 점검이 좀 필요하겠네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이 점 확인하면서 마무리하죠.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